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책 그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얼굴을 왜 가렸을까요? 음, 자책감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내가 내 편이 아닌데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항상 나 자신을 괴롭히는 자책감이 싹 사라지게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자책감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 자책감이 많아지게 되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 자책감을 없애는 방법, 기분 전환하는 방법을 얘기해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네모토 히로유키 지음, 이정은 옮김, 지은이 네모토 히로유키, 현재 고베에서 인간관계 전문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심리학에 기초한 인간 심리의 지식과 상담 기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1만 5천 건이 넘는 심리 상담을 진행했으며 일본 전역에서 연간 100회 넘는 심리 세미나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신문 잡지와 TV, 언론 매체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심리학 지식을 전파하는 데 전념하고 지은 책으로는 소심한 심리학, 나는 왜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 등이 있다고 합니다. 목차 제1장 왜 나도 모르게 내 탓을 할까? 2장 우체통이 빨간 것도 모두 내 탓이다. 심하죠. 제3장 왜 자책감이 강할수록 자기 생각을 고집할까? 제4장 자책감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5장 내 인생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일까? 6장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7장 그들은 어떻게 자책감에서 해방되었나? 에필로그 당신은 지금 그대로 행복해도 된다. 요즘 저에게 딱 맞는 책인 것 같아요. 프롤로그 나는 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까?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공감하는지 체크해 보길 바란다고 써 있는데요. 전 체크한 부분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운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한다. 거기에 체크를 했고요.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미안함을 느낀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 두려움을 느낀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자신을 먼저 탓하는 버릇이 있다. 타인의 기대에 과도하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방금 말한 5군데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에 열거한 감정들은 마음속에 자책감이라는 독버섯이 도사리고 있을 때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책감은 스스로를 꾸짖고 책망하는 감정으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이것이 마음속에 우뚝 버티고 서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걸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느끼는 가벼운 자책감이라면 자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자책감의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독버섯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행복을 갉아먹는 자책감은 벗어 던지라고 합니다. 자책감은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고착화된 감정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나는 감정에 마음을 향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책감이 별것 아닌 일로부터 생겨난 감정이므로 무조건 깡그리 무시하거나 없애버리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자책감은 오히려 자신을 다독이며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의식을 자책감의 이면에 숨어있는 사랑에 향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책감의 늪에 빠져서 암울하게 지내왔던 당신이 이 감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래의 당신답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면 좋겠습니다. 네모토 히로유키
행복과 계속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이유. 심리학의 근원 중에서 만약 당신이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마음 뒤편에는 자책감이 숨어 있는데요. 스스로를 용서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드는 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면 내게 자책감이 있을지 모른다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규칙이나 제한은 자유를 속박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게임이 더 재밌어지고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책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책감 탓에 스스로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린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을 보다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신이 하나의 만든 규칙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마음의 그늘이 차츰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책감을 보다 재미있게 살기 위한 하나의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없애기보다는 멋지게 어울려 지내는 법을 배우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당신이 사랑받는 것이 먼저다.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것에 자신을 희생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선의로 한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자책감을 야기하는 행동이 된다고 합니다. 자책감은 새로운 자책감을 만들어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더욱이 자책감은 아주 사소한 행위도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상황에 익숙하게 만들어져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자책감 때문에 생긴 16가지의 마음 징후들이 있는데요. 나는 행복해져서는 안 돼. 그런 생각,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다. 소중한 존재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도망치고 싶어진다. 스스로 불순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민폐를 끼치는 하찮은 존재 같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일이 잘 풀리면 스스로 망치고 싶어진다. 뭔가를 때려부수고 싶은 욕망이 있다. 타인 앞에 절대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감정들이 자책감의 징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징후를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 라는 마음이 들면 자책감이 잠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항상 남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다 버릇이 있다 보니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보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행복해지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 잘 안 된다. 저도 상처받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주다 보면 상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행복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는 너무 듣는 거는 삼가하려고 합니다. 풍족함에 대한 자책감, 이는 꽤나 자각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풍족한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가치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책감에 빠져드는 경우라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했어요. 저는 돈을 과하게 쓰거나 물건을 너무 많이 사거나 하면은 죄책감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내돈내산으로 해도 그런 기분이 들어서 가볍게 그런 자책감에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면서 죄를 짓지 말고 겸허히 살라는 것인데 맹신자일수록 나는 죄 많은 존재라고 해석해서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이유로 생기는 자책감.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은 존재일까? 문득문득 치솟는 자기 불신의 감정. 자책감은 당신이 행복이나 기쁨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들어 그 자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유도한다고 합니다. 왜 자책감이 강할수록 자기 생각을 고집할까? 자책감이 클수록 자신은 정당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항상 나는 반드시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섭섭해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그가 엄청난 자책감을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런 태도로 나가면 까다롭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책감이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자책감이 강할수록 화를 낼 때 남 탓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어둡고 슬프고 불안한 얼굴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 5살짜리의 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사실 이런 모습은 어렸을 때 당신을 포함한 대다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책감이라고 합니다. 유아교육 전문가 말에 따르면 최고의 아이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의 말과 행동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자존감을 심고 반대로 자책감을 뿌리내리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탓이라고 확신하며 자책감을 느낀다. 어른이 되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아이는 자책감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착한 아이일수록 자책감을 느낀다고 해요.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모든 기대에 완전히 부응할 수 없기에 착한 아이일수록 강한 자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일수록 자책감이나 스트레스로 발전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바깥 사회에서 표면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언더그라운드에서 해소하려는 심리가 발동하는 것. 물론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것도 언더그라운드에서 행하는 일이고 결국에는 엄청난 자책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즉, 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조차도 새로운 자책감을 생산해서 악순환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물건에 대한 의존중에도 자책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엄마와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사춘기 시절에는 어릴 때니까 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사춘기 시절 자립심이 눈에 띄게 되었을 때 극심한 반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무리해서 자립을 하면 이성적으로 부모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어도 감정적으로 유착된 상태에 그대로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나의 장점에 자책감을 느낀다. 모두 문제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버릇, 그것도 고쳐야 되겠죠. 나 중심으로 살기. 자기 중심으로 살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주인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상태는 매우 자유롭고 창조적입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제 일상에서는 아직은 아이들이 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는 게 바로 자녀들의 영향을 제가 좀 많이 받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도 상사도 남편도 애인도 모두들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도록 스위치를 눌러주는 존재에 지나치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보는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의식을 바꿔준다면 주체적으로 문제를 마주할 수 있고 창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걸핏하면 내 탓을 외치는 습관성, 자책,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자기 화해의 심리학이 바로 이 책인데요. 자책의 늪에서 벗어나는 생각법과 행동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반절 정도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